자, 이제 290번부터는 전자기 태권도 아니고 전자기 유도죠. 뭐 올해 신상입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 자, 290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2번 문제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전자기학과 관련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을 이용한 예를 물어보거나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예를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게 스피커 마이크죠. 이 스피커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고 마이크는 마이크가 전자기 유도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전자기 유도에 의한 현상 맞고요. 무선 충전도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겁니다. 충전 패드 안에 코일이 있고 전류를 변화시켜서 자기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스마트폰 안에 있는 코일에 전류가 유도되어서 그 유도 전류로 이제 충전하는 거죠. 그다음 전자석 기준기를 포함해서 이제 전자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혹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피그가 답이 되겠고요. 291번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휴대전화를 무선 충전기 위에 놓고 충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 A, B는 각각 무선 충전기와 휴대전화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해서 B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서 B에 유도 전류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I가 증가할 때 B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자속이 변하니까. I가 감소할 때도 전류가 자기장이 변하니까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흐르지 않는 데서가 틀렸네요. 일단 무선 충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292번 2021년 3월 고3 학력평가 3번 문제고요. 그러면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자기장 영역에서 전사각형 금속고리 ABC가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Y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 영역에서 자기장은 일정하고 균일하다. 그럼 자기장은 이제 변하지 않고 면적만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고리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래서 면적이 변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A의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감소하죠. 그래서 얘는 전류가 흐르겠고요. 그 다음에 B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일정합니다. 안 변하죠. 얘가 이렇게 움직여도. 그래서 얘는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면적이 일정하죠. 이렇게 위로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 일정한데 면적까지 변하지 않으니까 C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93번 2021년 10월 고3 학력평가 2번 문제고요. 다음은 간이발전기에 대한 설명이다. 간이발전기의 자석이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할 때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기역과 같이 조치하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했는데요. 유도 전류의 세기가 커지는 경우만을 보면 기역, 자석의 회전 속력만 증가시키면 유도 전류 세지고요. 자석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면 뭐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어차피 교류 전류고요. 방향과 크기가 계속 바뀌는 이런 문제니까 일단 방향만 바꾸면 세기가 바뀌진 않을 거고요. 자석의 세기만 더 강한 걸로 하면은 또 자속의 변화가 더 심해져서 유도 전류가 더 세게 흐릅니다. 기억 디귿에서 4번이 답이니까 112페이지는 사요나라 하도록 하고요. 계속 안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네. 294번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가발전 손전등에 대한 설명이다. 자가발전 손전등은 자석의 운동에 의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하여 전구에 불이 켜지는 장치이다. 그림에서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이 증가하고 코일에는 가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일단 이 방향 물어보겠네요. 지금 이거는 그 자속의 증감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해도 되고
코일하고 자석 사이의 상대적인 운동의 경우에는 밀고 당기고 이 방법으로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N극이 다가오게 되면 다가오는 변화를 자연은 싫어하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이 N극, 왼쪽이 S극이 되게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의 엄지가 넘버 1의 첫 글자 N을 향하게 하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되겠습니까? 요래 흐르겠죠? 엄지를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감기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조심해야 돼요. 감겨 있는 그 방향하고 다 고려해가지고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은 자가 발전 손전 등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 맞고, 가는 A가 아니고 B죠. 그다음 D가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지면 자석과 코일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멀어지면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죠. 자석으로도 풀어볼까요? 이게 보면 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외부 자기장으로 요 방향인데요. 요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이 세집니다. 가까워지면. 그러면 그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엄지를 향하면 마찬가지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B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295번 2022년 6월 고3 모의평가 1번 문제입니다. 그림 ABC는 자기장을 활용한 장치의 일을 나타낸 것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활용한 예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자,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에 의해서 진동판이 진동하게 되면 요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계속 바뀌니까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게 맞습니다. 무선 충전 칫솔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코일에 변하는 전류를 흘리게 되면 자기장이 변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칫솔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생겨서 그 전류로 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달막이 안에 이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코일의 전류가 또 변화하는 전류가 흘러가지고 자기장이 변해서 교통카드 안에 있는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A, B, C가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96번입니다. 2020년 6월 고3 모의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면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한다.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하고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검유계의 눈금을 관찰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요 다의 결과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석의 S극을 아래라고 극을 바꿨죠. 하지만 코일 중심축을 따라 자석을 나에서보다 빠른 속력으로 가까이 가져갔기 때문에 가까이 가져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극만 바꾸고 가까이 가져가는 건 똑같으니까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빠르게 쓰니까 전류의 세기는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향이 바뀌고 세기가 증가하는 것은 5번이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의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을 보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ABC에 각각 막대 자석을 가까이 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AB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막대 자석을 제거하고 ABC를 각각 원형 도선에 통과시켜 유도 전류의 발생 유무를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B가 흘렀죠. 이게 흐를 수 있는 것은 강자성체밖에 없습니다. 강자성체만이 자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강자성체이고요. 기억은 흐르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A하고 C 중에 하나가 상자성체고 하나가 반자성체인데
그건 가의 결과로부터 추측할 수 있죠. A는 자석에 밀렸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반자성체가 되겠고요. C는 자석에 끌리지만 자성이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상자성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강상 반시네요. 반시 아니면 강시 아니면 미안합니다. 자, 기억 흐르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적절하죠. 그 다음에 B는 외부 자기장과 B는 뭡니까? 강자성체네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죠. C는 상자성체입니다. 다 맞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8번 2021년 11월 수능 12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 수능의 제목은 2022 수능이었겠죠. 저는 그냥 그 시험 친 날짜를 기준으로 전부 다 연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이라면 연도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집은 항상 그 플러스 1로 이제 되어 있지. 뭐 헷갈리라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바꾸기가 뭐 해가지고 저는 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에 마찰이 없는 레일이 있다. ABCD는 레일 위의 지점이다. A에 가만히 놓은 자석은 솔레노이드를 통과하여 D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고 자석이 D로부터 내려와 C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냐 하면 얘가 요렇게 갈 때 자석에 그 LED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럼 X가 N형인지 P형인지 한번 N극인지 S극인지 판별해 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따져가는 방법도 있고요. 지문에서 지금 X는 N극이다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X는 N극이다라고 해놓고 그냥 대입해서 그냥 이 상황이 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추천한 거는 대입법을 추천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그게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속력이. 그럼 얘를 N극이라고 가정합시다. 얘를 S극이라고 가정해요. 그리고 지금 D에서 내려와서 C를 향해 갈 때니까 코일하고 자석 사이가 서로 가까워질 때입니다. 그럼 가까워질 때는 밉니까 당깁니까? 밀죠. 저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다 하죠. 괜찮습니다. 씩씩하게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이렇게 오른손의 엄지를 왼쪽으로 향하면 되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유도 전류가. 그러면 이게 순방향인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저는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회로에 아무데나 그려도 됩니다. 전지를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전류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와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극이 P형하고 가까이 있죠? 순방향이죠? 그럼 불이 들어온다라는 말이고 문제 조건하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X는 N형이다. X는 N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푸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겁니다.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A로부터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했는데요. A에서 내려온 자석이 B를 지날 때는 그러면 요렇게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갈 때네요. 근데 X는 N극이란 걸 구했죠? 그럼 N극하고 코일이 가까워질 때잖아요. 그러면 자석과 코일이 맞닿은 부분이 N극이 돼서 밀어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면 볼 것 없이 순방향이고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니은 맞고요. 디귿 보면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와 D에서 같다 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조건은 물리학원에서는요 중력과 탄성력만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력과 탄성력에 따른 힘이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 보세요. A에서 자석이 여기로 갈 때는 자석을 왼쪽으로 밀 겁니다. 자석이 코일부터 멀어질 때는 코일이 자석을 왼쪽으로 당길 거예요. 얘는 오른쪽으로 하는데 계속 왼쪽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러면 자기력이 음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A에서 D로 가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자석이 일을 한 만큼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습니다. 299번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16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무선 충전기의 스마트폰의 원형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모습을 나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일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0에서 2t 사이에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결국에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고요. 유도 기전력은 -n d파이 d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원형 도선의 가문 횟수는 변함이 없을 테니까 여기 유도 기전력은 요 값에 비례하겠죠. 요게 바로 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2t 동안은 기울기가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일정하고 유도 전류도 일정하게 그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0일 때하고 OT0일 때하고 T0일 때하고 OT0일 때 비교하면 기울기가 더 큰 쪽을 찾으면 됩니다. 부호는 방향이니까 크기하고 관계없습니다. 기울기의 크기만 보면 어디가 더 가파릅니까? T0일 때가 더 가파르죠. 그래서 T0일 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그래서 리은 맞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0일 때와 6T0일 때가 지금 요 녀석의 부호가 결국에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죠. T0일 때와 6T0일 때.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니만 맞으니까 이쯤이 2번이 답이 되겠다. 300 봤습니까? 되게 잔인한데 스파르타 모르구나. 막 모가지 날라가고 팔 날라가고 막 이런 영화 있어요. 19금이니까 나중에 봐라. 재밌어요. 스파르타. 이럴 때가 아니지. 자, 3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0문제 남았네요. 2021년 7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좀 전에 문제랑 유사하게 나왔죠? 그림 가는 정지해 있는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 자석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코일의 중심축의 수직이고 코일 위에 전피를 포함한 코일의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파일을 시간 t에 따라 나타냅니다. 와, 이렇게 만들려면 자석의 속력을 굉장히 절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기억 보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 = T0일 때와 T = OT0일 때가 같다 했는데 이것도 좀 전에 우리가 식을 봤었죠. 유도 기전력은 -n 델타 부산은행 델타 T입니다. 그래서 T0일 때하고 OT0일 때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0에서 2t0 동안에는 자속이 증가하니까 얘가 이제 다가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4t0에서 6t0에서는 여기 자속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자석이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에서 2t는 가까 맛있죠. 4t0에서 6t0는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 = T0일 때가 T = OT0일 때보다 이 녀석이 이 그래프의 기울기죠. 기울기를 보면 지금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아요. 근데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해보면 초록색 길이가 더 길죠. 그렇기 때문에 4t0에서 6t0 사이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거꾸로 해놨죠. 그러면 디귿이 답이 되겠네. T = 3t0일 때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죠. 3t0인 전후로 자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 기전력이 0입니다. 디귿만 맞아서 2번이
답이었던 문제였네요. 301번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8번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마이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소리에 의해 진동판과 코일이 진동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자석의 윗면과 코일 사이의 거리 D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3일 때 코일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자석의 윗면이 N극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맞는지 알고 싶으면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가 N극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 조건이 맞는지 봅시다. 자, T3일 때 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했어요. 근데 T3인 순간을 한번 볼까요? T3인 순간에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는 요만큼이었는데 T3 이전에는 요만큼이었고 T3 이후에는 요만큼으로 이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가까워지면 밀어냅니까? 당깁니까? 가까워지면 밀어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게끔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요 넘버 1의 첫 글자 N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요 화살표의 방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문제의 조건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윗면이 N극이다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만약에 윗면이 S극이라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판별하면 되죠. 여기 S극이고 지금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여기가 S극이고 여기 N극이 되니까 위쪽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요 방향을 향하죠. 그럼 문제 조건하고 안 맞죠? 그럼 S극이 아니니까 N극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보면 T1일 때 코일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했는데 요 T1일 때를 보면 요 거리가 안 변하죠. 그러니까 자석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석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D가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T2일 때와 T3일 때가 서로 반대에 다 있는데 자, T3일 때는 나와 있고요. T2일 때 한번 볼까요? T2일 때 보면 얘도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얘는 코일하고 그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뭐 얘가 전류가 셀 가능성이 높겠죠. 가까이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하지만 방향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가까니까 가까워지니까 맛있겠죠. 미안합니다.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다. 피그가 맞네 오늘. 302번 2020년 11월 수능 11번 문제였습니다. 그림 가는 자기장 B가 균일한 영역에 금속 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B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방향은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요 균일한이라는 표현을 좀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균일한 자기장은 시간에 대해서 일정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균일하다라는 것은 특정 순간을 놓고 봤을 때 요 영역에서 모든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이 다 균일하게 똑같다 이런 의미고 시간에 대해서 일제히 다 변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자기장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은연중에 이게 보면 이제 요 그림이 있고 시간에 대한 뭔가 변화 그래프가 있으면은 요 그림은 대개 특시간이 특정 지어지지 않는 이상 0초인 순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0초인 순간 보면은 요 자기장을 플러스로 표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은연중에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고 문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해봤습니다. 자, 기억 보면 1초일 때 유도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땡큐죠. 1초일 때 보면 자기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지금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은 변하지 않고 자기장만 변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n 델타 bs 델타 t 하면은 n은 1이고요. 면적은 일정하니까 요 기호 밖으로 빠져나가서 db dt 그러니까 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 상황인데요. 1초일 때는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0이고 전류도 0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니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3초일 때와 6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초일 때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고 6초일 때는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제가 이걸 이제 아까 이걸 설정한 이유가 이거를 요 식 자체로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유도기 전력의 부호에 따라서 그 유도기 전력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인 거고요. 유도기 전력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유도 전류가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 자속이 증가하면 델타 파이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의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자속이 감소하면 델타 파이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의 자기장이 같은 방향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자 보세요. 얘는 기울기가 음이죠. 그럼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인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얘는 반시계 방향이 되겠죠. 얘는 이제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유도기 전력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의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방향이 자기장만 변하는 경우에 방향이 같냐 반대냐 이거 판단할 때만 쓰고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정확히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그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방법으로 풀기를 권장합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7초일 때와 4초일 때 비교해보면 7초일 때에 비해서 4초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7초일 때가 더 작습니다. 4초일 때보다 기울기가 작아서 그래서 기니 해서 피그가 답이 되겠다. 30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볼까요? 그림과 같이 플라스틱 관에 감기는 코일, 저항, PN 접합 다이오드, 스위치, 검유기가 연결된 회로를 구성합니다.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하고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합니다. 자, A에 연결하면 그 정류 작용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자속만 변하면 전류가 다 흐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의 중심축을 따라 통과하도록 자석을 점 Q에 가만히 놓고요. 자석을 놓은 순간부터 시간에 따른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 결과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결과가. 그 다음에 라는 뭐냐면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어요. B에 연결하고 자석의 S극을 아래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 마의 결과를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마의 결과를 써보면 스위치를 B를 연결하고 S극을 아래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 상황을 그림을 그려보면 요 S극을 아래로 하고 요렇게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럼 자속이 변하는 구간은 요 구간이 있고 또 얘가 뚫고 지나가서 요 구간이 있고 요렇게 있겠죠. 그러면 요 구간을 지날 때에는 이거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구간을 지날 때에는 위쪽이 S극이 되고 아래쪽이 N극이 되는 거고요. 요 구간을 지날 때에는 서로 당겨야 되죠. 당겨야 되니까 거꾸로 NS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파란색인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파란색인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면 빨간색 상황에서 전류가 안 흐를 거고 여기서 전류가 안 흐르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겠죠. 반대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위쪽이 S극이 되면 오른손의 엄지를 아래쪽으로 향하면 되죠. 아래쪽으로 향하면 전류가 어떻게 흐릅니까? 어느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흐르죠. 요 방향으로 흐르니까 요 방향으로 흐르게끔 그 전지를 임의로 그려내면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요 마이너스 극이 P형에 연결되니까 역방향이 되죠. 역방향이 되니까 요 순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거꾸로 이제 요 순간에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 위에가 N극이 되고 밑에가 S극이 되는 상황에서 전류가 흐르고요. 그 전류를 플러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도 전류의 자기장이 ns 이렇게 될 때를 이제 플러스로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추측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다는 n극이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n극이 다가오니까 이제 위에 있을 때 위에가 ns에서 이제 그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통과하고 나도 이렇게 되긴 하지만 전류는 흐르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에서는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찾아야 될 겁니다. 요 타이밍상 이제 요 위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지금 지나갈 때 전류가 흘렀잖아요. 지나갈 때 전류가 흘렀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림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은 그림이 몇 번에 있습니까? 5번에 있죠? 네. 그래서 제법 이거는 뭐 되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잘 냈네요. 잘 꼬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혹 어렵게 내기도 합니다. 문제를 갈수록 지금 어려운 문제를 제가 넣어놨죠. 자, 30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 4월 고3 학력평가 13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직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폭이 D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을 향해 운동한다. 균일한 자기장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일정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면적만 바뀌는 상황이고, 면적만 바뀌는 경우에는 디귿자 브라보에서 이제 BLV식 쓰면 되죠. 자기장의 방향 수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림 나는 금속고리의 한 점 P의 위치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2초일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인데요. 자, 2초일 때는 요 P점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2분의 D인 지점에 있을 때니까 요 2초일 때를 제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리면 요 점에 있을 때입니다. 요 점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는 상황이죠. 자속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P점에서는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Y 방향 맞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5초일 때 볼까요? 5초일 때. 자, 5초일 때는 P의 위치가 D하고 2D 사이니까 1.5D에 있을 때네요. 1.5D에 있을 때니까 제가 요거는 그림을 안 그릴게요. 점점 그림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1.5D면 요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이 순간에서 조금 지나더라도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서 자속이 변하지 않으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세기는 2초일 때가 7초일 때보다 작다 했는데, 자, 2초일 때는 제가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7초일 때 한번 볼까요? 7초일 때는 제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7초일 때는 2.5D에 있을 때요. 2.5D니까 이 점에 있을 때네요. 2.5D. 그리고 얘가 폭이 2D니까 2.5D에서 0.5D 사이 요렇게 있을 때네요. 일단 전류가 흐르죠. 자속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감소하니까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유도 전류의 크기는 유도기 전류의 크기 BLV에 비례하고요. 근데 여기서 B는 똑같죠. 그리고 L도 똑같습니다. L은 바로 이제 요 길이죠. 둘 다. 그러면 V에 따라서 이제 유도 전류의 세기가 달라지는데 요 기울기가 V죠. 그래서 이때랑 비교해 보면 7초일 때 기울기, 7초일 때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BLV 중에서 V가 7초일 때가 더 크니까 2초일 때가 더 작다. 그래서 다 맞네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30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20번 문제고요.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의 경계에서 변의 길이가 4D인 동일한 정사각형 도선 ABC가 각각 일정한 속력 VV, EV로 직선 운동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Y 플러스 X 플러스 Y 방향으로 운동한다.
자, 근데요, 이게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 서로 반대이고 라는 조건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제가 A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영역 1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영역 2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두고 그 자기장의 크기를 B1, B2라고 둬 놓을게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같대요. 그 말은 A와 B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1과 B2 사이 어떤 관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B부터 구해볼게요. B부터 구해보면 B는 이제 요 면적만 변하고 있죠.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만 바뀌니까 BLV를 쓸 수 있습니다. 이때 BLV에서 B는 자기장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로 B2가 되겠고요. 지금 이 경우에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요 면적을 구해보면 세로 곱하기 가로 하면 면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길이가 L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가로 값은 변하고요. 세로 값이 변하지 않죠. 이 세로의 길이가 4D입니다. 그래서 L은 4D고요. 속도는 V죠. 요게 B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A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A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한 녀석하고 빨간색으로 색칠한 녀석이 둘 다 면적은 증가하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여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그럼 자 볼게요. 파란색부터 적어볼게요. 파란색은 자기장이 B1입니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길이 볼까요? 세로 가로 중에서 변하지 않는 거는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은 2D예요. 그리고 속도는 V죠. 그리고 요 녀석에 의해서는 자 보세요. 요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므로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일단 빨간색 부분 볼게요. 자기장이 이번에는 B2입니다. 얘는 B2고요. 그 다음에 ED의 V는 똑같죠. 그리고 얘는 이제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니까 반대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끔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돼요. 그럼 이 둘을 합치면요, 마치 전지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거꾸로 연결한 상황과 같습니다. 이 둘 중에 센 놈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절대값을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풀어봤어야 돼요. 그래서 B1이 B2보다 큰 경우하고 B1이 B2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되어서 성립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B1이 B2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절대값을 그대로 벗겨내면 되죠. 그러면 B1 그냥 정리할게요. 2B1 dV 마이너스 2B2 dV가 되고요. 요게 뭐와 같으냐? B에 유도되는 기전력과 같다고 있거든요. B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4B2 dV예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제 B2 dV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B1은 3B2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조건하고 맞는지 봅시다. 모순이 없는지. B1이 3B2면은 B1이 B2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3B2는 B2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데, 자, 거꾸로 해볼게요. 이번에 빨간색에 의한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B2가 더 크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절대값을 벗겨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2B2 dV 빼기 2B1 dV는 4B2 dV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요. B1이 마이너스 B2라는 결과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B1하고 B2의 방향이 반대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붙는다는 건 다시 방향이 같아진 거고 자기장의 세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안 맞죠, 서로.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라고 했는데 다시 도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모순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요 녀석이 맞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2의 자기장은 B2라고 두고 영역 1의 자기장은 3B2라고 두고 똑같은 문자로 해야지 비교가 쉬우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자기장의 세기는 1에서가 3B2, 2에서가 B2로 3배가 맞고요. 그다음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A에서는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지금 B1, B2 중에서 B1이 더 컸잖아요. 파란색 영역이 더 컸으니까 자기장의 유도 전류의 방향 요 방향이 될 거예요.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B 구해볼까요? 자, B는 지금 자속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자, 역시 시계 반대 방향이 되죠. 시계 방향인가? 시계 방향이네요.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둘 다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보면 유도 전류의 세기는 C에서가 A에서의 4배이다 했는데요. 일단 A부터 마저 구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B1 대신에 이제 3B2만 집어넣으면요. 계산하면 숫자만 계산하면 600이니까 얘는 4B2DV가 됩니다.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되죠. 유도기 전력이. 얘 봅시다. 자, 요 녀석에 의한 거 먼저 볼게요. 여기는 자기장의 크기가 3B2죠. 그래서 여기가 3B2고요.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길이가 어느 겁니까? 요 길이 중에서 요 길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L은 3D고요. 좀 조심해야 되죠. 속도는 2V입니다. 2V. 그 다음 요 녀석에 의한 거 볼까요? 자, 요 녀석에 의한 거 보면은 자기장은 B2죠. 그리고 L은 D고요. 속도는 2V입니다. 그러면 파란색하고 빨간색 중에서 누가 더 커요? 파란색이 더 크죠. 그래서 그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나중에 방향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제 요 녀석에 의한 효과만 보면 돼요.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얘가 면적이 증가해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생겨야 되겠고요. 요 크기는 요거 계산하면은 3, 3은 9, 2, 18에다가 2를 빼면 16 B2DV가 되죠. 그래서 16 B2DV는 4 B2DV의 4배가 되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니 뒤에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시간에 30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자기후도 남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6번 문제 2022년 3월 고3학년평가 13번 문제고요. 그림가와 같이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에서 종이면에 고정된 동일한 원형 금속고리 PQ의 중심이 각 영역의 경계에 있다. 그림 나는 가의 1과 2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0일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고요. 단 P와 Q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시한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들은 무시하고 영역 1과 영역 2의 자기장 변화에 의한 것만 고려를 해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유도 법칙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유도기 전력 전압을 구하는 공식이 전자기 유도였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가문 횟수가 1개죠. 그래서 n은 1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변하지 않고요. 자기장만 변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기장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T0인 순간을 보면 1영역은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고 2영역은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같죠.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걸 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면 P의 유도 전류는 P의 중심에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든다 했는데요. 자, P에 소속되어 있는 1영역의 자기장의 세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속이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이네요. 나도 잠이 덜 깬 것 같다.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Q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Q에는 좀 보면 요 1영역은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고 2영역은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같습니다. 그럼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서 그 유도 기전력을 합치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속의 변화는 결국에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였고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났다면 오히려 2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같고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증가하기 때문에 각각의 유도기전력의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도기전력이 0이어서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귿 1과 2에 의해 고리면을 통과하는 자기 손속의 크기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체는 이 순간에 자기 손속을 물어봤으니까 면적 곱하기 자기장, 면적 곱하기 자기장하면 그 Q에 이미 요만큼의 면적과 자기장을 곱했을 때 P의 그 자기 손속하고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얘는 이만큼의 자기 손속이 추가되죠. 이 영역에 의한 자기 손속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의한 자기 손속만큼 그 P보다 자기 손속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손속 자체는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둘 다 더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손속의 변화를 따지면은 0인 거고 자기 손속 자체는 좀 P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물어보지 않는 걸 물어봐서 좀 학생들이 많이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속하고 자기 손속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하고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답이었고요. 30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고3 학년 평가 14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N극이 아래로 향한 자석이 금속 고리의 중심축을 따라 운동하며 점 PQ를 지난다. PQ로부터 고리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다.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자석이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자석이 P를 지날 때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요 P를 지날 때는 자속이 증가합니다. 뭐 자속이 증가하는 걸로 해도 되고 N극이 가까워지니까 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이 N극이 되게끔 오른손의 엄지를 위쪽 방향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A 방향이 아니라 B 방향이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 니은 자석이 P를 지날 때의 속력은 자석이 Q를 지날 때의 속력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P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유도 전류의 세기가 약하다라는 것은 자속의 변화가 더 약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를 지날 때의 속력이 Q를 지날 때보다 더 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 보면 자석이 Q를 지날 때 고리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이거는 무슨 요인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사실 여기 지금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고 있는데요. 자기력은 사실 중력과 계속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력이 한 일보다 중력이 한 일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속력은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점이 속력이 더 느리고 Q점이 속력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역학적 에너지만을 놓고 보면 P하고 Q점 중에서 누가 더 큽니까? P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력이 계속 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이때가 더 크지만 운동 에너지의 증가율보다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율이 더 커가지고 제가 보기에 역학적 에너지는 더 작은 겁니다. 여기가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중력위에 다른 힘이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2022년 7월 고3 학년 평가 19번 문제고요.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다. 실험 과정 보면 이런 실험은 잘 하진 않는데 지금 얘는 이제 가까이 하고 멀리 하고가 아니라 이제 이게 진자 운동을 시키는 이런 상황인데요. 옆에서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과 같이 코일에 검유계를 연결하고 코일에 실로 연결된 자석을 점 A에 정지시킨 다음에 A를 가만히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진자 운동을 하겠죠.
이제 자석이 최저점 B를 지나 C를 갔다가 다시 B로 되돌아오는 동안 검유계 바늘의 움직이는 방향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요. 자 보세요. 자석이 A에서 B로 갈 때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는 멀어지죠. 당기고요. C에서 다시 B로 내려올 때는 다시 밀어내고. 그래서 항상 이 자기력은 이 진자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진폭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속력이 점점 줄어들 거고, 속력이 점점 줄어든다기보다는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A에서 B로 갈 때는 이제 A 방향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아래쪽이 S극이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 S극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죠. B에서 C로 갈 때는 올라가니까 S극이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C에서 다시 B로 올 때는 S극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기억은 방향이 어느 방향이 되겠습니까? S극이 가까워지는 A에서 B로 가는 상황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A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중계 바늘이 움직이는 폭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 A와 C의 높이는 같다 틀렸죠?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보존되지 않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C의 높이가 A 높이보다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억은 A 맞죠? 자석이 B에서 C로 운동하는 동안, 멀어지는 동안이죠. 자석과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했는데요. 자, 높아질수록 자 보세요. B에서 C로 가는 동안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코일로부터 멀어지는 중이죠. 그러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요소 모두 요 자기 손속의 변화는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속력이 감소하니까 같은 자속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속의 변화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거리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자기장으로 치면 요 자석 주위의 자기장 그래프를 그려보면, 거리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까울 때보다 멀리 있을 때 요 자기장이 변하는 폭이 보면 폭이 요만큼이죠.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멀리 있을 때 자속의 변화가 그만큼 더 작아지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자속의 변화가 약해지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디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0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2년 9월 고3 모의평가 12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죠. 줄여서 이게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이걸 직역한 게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연결된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종이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를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여 지난다. 고리의 중심이 X = 4D를 지날 때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 A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요 순간에 빛이 방출된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순간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해 봅시다. 얘는 지금 면적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속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속이 줄어들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려면 이렇게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이 가상의 전지를 하나 그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러면 전지의 플러스 극에는 P형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는 N형이 연결돼야지 순방향이 되어서 전류가 흐를 겁니다. 따라서 A는 N형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고리의 중심이 X = D로 지날 때 유도 전류가 흐르는지 봅시다. 이제 X = D를 지날 때,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네요. 고리의 중심이 D를 지날 때는 면적도 변하지 않고 자기장도 변하지 않아서 자속이 변하지 않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자체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X = 2D를 지날 때 LED에는 빛이 방출된다 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2D를 지날 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요 빨간색 영역에 의한 자속의 변화를 보면 자속이 감소하니까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돼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으로 끈 요 영역은 자속이 증가하니까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역시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려면 전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역방향이 됩니다. 역방향이.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유도기전력은 생깁니다. 유도기전력은 생기는데 역방향이어서 LED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상황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상황은 유도기전력 자체가 안 생기는 거고요. 이 상황은 유도기전력은 생겼지만 LED에 불은 들어오지 않은, 전류는 흐르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걸 아직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유도기전력이 생기지만 LED에 불은 안 들어오고 전류는 안 나오고 이걸 구분하는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유도기전력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순방향이냐 역방향에 따라서 유도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가 될 뿐이지. 마찬가지로 사실 끊겨진 회로가 지나가도 유도기전력은 생겨요. 근데 끊어진 회로에는 전류가 안 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닫혀있는 고리에만 유도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유도기전력은 결국에 전기장이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만 있으면 전기장은 생깁니다. 근데 그 방향에 놓인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회로가 있으면은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3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2년 10월 고3학년 평가 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동일한 원형 자선 A, B를 플라스틱 통의 양쪽에 고정하고 플라스틱 통 바깥쪽에서 금속 고리를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 고리가 플라스틱 통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운동하는 동안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A하고 B에 의해서 일단 명확한 것은요, 자석 A로부터는 금속 고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요 A에 의한 자속은 감소하죠. 반면에 자석 B로부터는 이제 금속 고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럼 B에 의한 자속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에 의해서 이제 그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속이 감소해서 이 방향이 생겼다면 요 녀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요 녀석이 만든 자기장은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요 방향이 돼요. N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NS 되니까 멀어진 건 당기잖아요. 당기고 또 가까워지는 거는 이제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이제 요 녀석에 의한 자속은 증가하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장은. 그래서 이제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요쪽 방향. 아니 밀당으로 하면은 뭐 NS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일정했기 때문에 두 가지에 의한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수록 요 녀석의 영향이 커지니까 요 녀석에 의한 전류의 방향과 요 녀석의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같은 상황이죠. 계속 방향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A의 오른쪽 면은 N극이다. 맞죠? 그 다음에 B의 오른쪽 면은 S극이죠. 금속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손속은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계속해서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1번 2022년 수능 10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자기장의 세기가 B0로 같은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을 지난다. 금속 고리의 전 P가 X = 7D를 지날 때 P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서를 한번 볼게요. P가 D를 지날 때니까 7D를 지날 때니까 여기를 지날 때죠.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크기를 똑같이 그려야 되죠. 요렇게 지날 때입니다.
근데 요렇게 지날 때인데 지금 보면 제가 색깔을 좀 달리 칠할게요. 요 면적은 안 변하죠. 요 면적은 안 변하고 요 면적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요 면적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 감소하는 녀석하고 증가하는 녀석의 효과가 같아야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 3영역의 자기장도 어느 방향이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지면으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B0 곱하기 빨간색 면적 더하기 초록색 면적 한 개, 빨간색과 초록색에 의한 자속이 되니까 자속이 변하지 않아서 유도 전류가 안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었다.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면 요 면적은 증가하고 요 면적은 감소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 여기는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요 영역과 요 영역에 의한 유도기 전력이 합쳐집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가 흐르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의 3에서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P가 x = 3D를 지날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인데요. 3D를 지날 때는 저 까만색으로 그려볼까요? 3D를 지날 때는 여기네요. 여기를 지날 때니까 요 면적이 증가할 때가 되겠네요. 면적이 증가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요렇게 유도 전류가 흐르니까 P점에서는 윗방향으로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맞고요. 이거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P가 x = 5D를 지날 때가 x = 3D를 지날 때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 = 3D를 지날 때는 지금 요 순간이고요. x = 5D를 지날 때는 어디고? 요 순간이네요. 근데 요 순간 놓고 보면은 요 1영역에 의한 자속의 변화는 없고요. 결국에 2영역에 의한 자속의 변화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이 BLV로 같은 유도기 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같고 대신에 방향은 반대겠죠. 방향은 반대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같다. 방향을 물어봤으면 방향은 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어떤 문제였습니다. 전자의 유도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